네, 반갑습니다. 6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자, 신나는 휴일, 또 열심히 잘 보내시라고 또 아침 일찍 종목 진단을 또 해드릴게요. 자, 이거 들으시고 남은 주일 푹 즐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아침의 시작은 항상 종목 진단과 함께 성투사의 꿀보이스와 함께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종목 진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끈적거려. 네. 자, 오늘 거래량 특징 종목은요, 대한전선, 페노션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이마트, 삼성 엔지니어링 준비되어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은 네이버와 신풍제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한전선 먼저 봐야 되겠죠. 대한전선. 자, 최근에 주가 상승 이후에 좀 애매한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아직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여전히 대한전선에 대한 기대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전소라든지 등등의 여러가지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 수급이 완전히 다 떠났어요. 외국인 기관들 다 팔아치웠고요. 지금 남아있는 건 누구예요? 고점에서 바글바글 여기를 봐도 개미 저기를 봐도 개미 참수아빠 저기 있네요. 네, 이런 식의 느낌이거든요. 당신도 물렸어요. 이런 느낌. 자, 고점에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수급이 이탈해버리게 되면 주가는 하락세로 바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횡보를 통해서 잘 버티고 있지만 이거 다 누구 물량? 개인들 물량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평선이 이탈되면서 5일 동안에 매수한 사람도 물리고 20일 동안에 매수한 사람도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추세가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만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다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다. 자,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는 지점은 가격대를 보면은 3,100원쯤 될 것 같네요. 3,100원. 요 자리가 일단 지지선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3,100원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주가가 더 빠진다거나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라면 3,100원이 아니라 한 3,000원대 초반 3,050원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요 정도 떨어져서 데드크로스 끌어내게 되면 주가는 더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까지 밀려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변동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횡보 구간에서 홀딩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좀 인심 써서요. 3,000원이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는 걸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죠? 3,050원, 3,000원 지지선 이탈하게 되고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나오면 대피하라, 도망쳐라. 이 부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 하시면 안 되겠죠?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지금은 차익 실현에 대한 또는 매도에 대한 관점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접근하게 되시면 곤란하다. 이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노션 볼까요? 페노션이 실적 기대감으로 빵 치고 올라갑니다.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런 물류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감 계속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속적인 어떤 상승, 역시 추세를 따라서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통해서 그냥 재미없는 그런 구간들을 버텨왔는데 이제 이런 저항대 다 넘어서서 지지선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7,000원입니다. 지지선 7,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다 반납하더라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본다라면 직전 고점대 또 넘어간 구간이 7,700원쯤 될 것 같네요. 그죠? 7,700원, 7,800원 요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요 구간 위쪽에서는 그냥 보유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들어온 부분들은 뭐예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다는 것은 매수가 들어왔다. 자, 그 다음에 어닝 시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실적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업황이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기업에게는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죠. 다만 꼬리를 통한 또는 과매수를 통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조정이 8,000원 정도 시점에서 멈춰준다면 완전 땡큐고요. 조금 더 밀려서 7,800원까지 밀리더라도 상관없다. 자, 지지선만 보면서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은 홀딩 전략이 좋겠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거 따라가면서 대응하셔야 되거든요. 7,000원대, 즉 8,000원부터 7,800원 사이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되는데 매수를 왕창 들어가시면 곤란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만 사보고 방향이 나하고 맞는다 싶으면 조금 더 사보고 이런 식으로
분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업황이나 추세적인 부분들 좋기 때문에 홀딩 전략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싸지면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볼까요? 네이버도 주가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카카오보다는 낫습니다. 네, 카카오보다는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낮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 이게 40만원대에서 지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40만원대 지지해주면 문제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아래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이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변동폭이 저 밑에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10%가 채 안 됩니다. 한 5, 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걱정하실 필요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비대면 관련한 부분에서 플랫폼 이런 내용들은 글쎄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위협적인지 이건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걸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는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 동향도 좋고요. 추세도 다시 한번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는 이 네이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가총액을 카카오에게 내준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변동성이 커지고 네이버는 변동성이 축소된다면 다시 3위권으로 뺏어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카카오와 네이버 두 개를 본다라면 네이버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인 하락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만원, 뭐 39만 한 5천원 요 정도 구간 지지가 된다면 그냥 놔두셔도 되겠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주가가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지선 확인하고 돌아서는 것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매수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대신에 40만원대 지지가 되고 나서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그 시점에서 매수하셔도 되는데 그때 가격대는 뭐 40만 5천원, 41만원 그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지를 통한 주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 접근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서 판단됩니다. 일단은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신풍제약 볼게요. 신풍제약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뭐 횡보 이후에 주가가 짠 하고 오르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백신 쪽에 먹는 치료제도 필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먹는 치료제 하면은 또 현대바이오 생각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대바이오의 주가는 뭐 그다지 썩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렇죠. 네, 대신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그냥 그래요. 근데 이 신풍제약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일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더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려 있는 상태에서 뭘 해요? 추가 매수나 이런 비중 확대 이런 것들 물타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한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행히도 외국인과 기관들 매수가 들어가면서 오늘 거래량이 좀 늘어났는데 이것은 매수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먹는 치료제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겨났다 보시면 되겠는데 추세상으로는 영광입니다. 네, 추세상으로는 아직 좀 그렇고요. 지금 돌파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캔들 하나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최소한 여기 85,000원대 이상에서 주가가 유지가 되어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85,000원대 이상 유지가 되고 있다면 홀딩 전략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계속 주가는 빠지지 않겠는 생각되고 지금은 기술적 반등으로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0만원대 저항 굉장히 강하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먹을 만한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괜찮지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매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권장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마트 한번 볼까요? 네, 이마트가 주가가 좀 뛰었죠? 5% 정도 뛰어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개선시켰는데요. 저항대 넘어간 모습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 매수도 나쁘지 않았고요. 기관들은 좀 파란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받아줬고 또 지난 주말에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들은 좀 멈춰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이베이 코리아를 이마트가 품는다 해가지고 여기에서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베이 코리아를 데리고 오면서 이마트의 신용도가 악화될 수 있다. 왜냐면 이마트가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디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뭐 보유하고 있었던 현금 이런 거 다 써야 되기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이거 다 쓰고도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 차입금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분석, 그렇다면 신용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보통은 기업을 사들이는 입장, 즉 M&A가 일어났을 때는 사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나가기 때문에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베이 코리아를 사게 됐을 때 어떤 형태의 기대감이 있을까? 뭐 유통 쪽에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는 거겠죠.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현재 보면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 쇼핑이 지금 28조 원 1등, 쿠팡이 22조 원 2등, 그 다음에 이베이 코리아가 20조 원으로 3등입니다. 이걸 이마트가 끌고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SSG닷컴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1등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오프라인, 온라인 이쪽에서 전부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쓱닷컴이죠. 쓱닷컴, SSG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인수가 일단 성공적으로 마무리만 된다라면 충분히 기업에게는 좋은 성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결정들은 어떻게 보면 모험적일 수 있겠지만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지지선 위쪽에서 꼬리 달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선은 어디예요? 61선 지지가 라인이 형성이 되니까 이 라인대 가격대가 16만 3천 원이네요. 좀 더 내려도 괜찮아요. 16만원 정도 지지선 보셔도 되니까 16만원에서 16만 3천원 지지선 된다라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홀딩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매수 같은 경우 생각하실 분들은요, 무조건 16만 3천원 이상에서 지지선 만들어줘야 됩니다. 즉 주가가 음봉으로 떨어져가지고 16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러면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16만 3천원 이상에서 뭐 양봉이 나오든 음봉이 나든 관계없지만 16만 3천원 이상의 가격대는 무조건 유지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평선대가 위로 올라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16만원 정도의 21선, 5일선 다 몰려있는데요. 이게 16만 한 5천원까지 올려주게 된다면 매수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매수는 조금 기다렸다가 상황 보고 들어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그냥 홀딩 하시면서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선은 16만원 정도까지 확장해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거는 주말에 이제 매도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어요. 주말장에서 매도 의견 좀 드렸고, 뭐 저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8%나 주가가 하락을 해버렸는데, 자, 이거는 항상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 좀 시끄러워. 물론 이제 뉴스적인 부분에서 시끄러운 건 없었습니다만 개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는, 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에서의 부담감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뭐가 나왔느냐면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공매도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한 10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공매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부담스럽죠.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공매가 늘어났다? 이것은 때리겠다는 얘기고요. 주가를 끄집어 내리겠다는 얘기거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원래 수익이 나는 부분들의 차익 실현까지도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실 만한 부분은 뭐 엔지니어링 같은 부분들은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등등에 대한 수혜를 반드시 입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 어느 시점이 어디냐가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2만원 정도 지지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어디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2만원 정도 지지선이기 때문에 현재가 대비해서도 상당 폭의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2만원 정도 수준에서의 지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RSI 지표도 5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정도라면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 시점까지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됩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공매도와 함께 같이 때리기 시작하면 이거 답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 적당한 차익 실현, 매도를 통해서 조금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이네요. 거래량 특징 종목, 대한전선과 페노션 말씀드렸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는 이마트와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인기 검색 종목은 네이버와 신풍제약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잘 대응하셔가지고요. 좋은 결과들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무료 방송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